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귀 기울이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빛나는 오늘을 듣다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자기 회복력. 저자 야스민 카르발 하이로. 펴낸 곳은 가나 출판입니다. 요즘 갓생 산다, 갓생한다 등 갓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갓생은 신을 뜻하는 갓과 인생의 합성어인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마 사람들의 사회적 불안감은 엄청 커졌을 겁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게 생존 전략을 만들어냈죠.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고 생산적인 일과로 삶을 채우는 것. 바로 이 갓생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불안에 휩싸인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쉬어가는 것이 아닌 더 치열하게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제는 직장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닌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운동, 매일 저녁 듣는 외국어 강의, 주말에는 밀린 독서와 영화까지 자기 개발과 휴식도 열심히 하고 나서야 내일은 더 열심히 살자라고 다짐하며 골아 떨어지는 것이죠. 적당이라는 말을 죄악처럼 느끼며 소진된 채 내달리고 있는 당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타인과 외부 세계에 집중하느라 여러분은 나와 내면의 접촉을 놓쳐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온전히 나답게 살고 있는지, 남들이 바라는 삶이 아닌 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저자인 야스민 카르발 하이로는 베를린의 유명 심리 상담사인데요. 누구보다 성공을 열망하고 외모도 연인도 친구의 관계에서도 완벽을 추구하며 흠잡을 곳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앞만 보고 질주하던 그녀가 결정적으로 얻은 것은 놀랍게도 공황장애였습니다. 한순간에 삶이 바뀌게 되었죠. 그녀는 살기 위해 전공이었던 심리학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고 마침내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나와 마주해보니 그동안 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자신이 만들어낸 퍼포먼스가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닌 덫이 되어 나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옴을 알게 되었죠. 이 책에는 저자가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자기 회복력을 위한 6단계의 프로그램과 여러분이 잊었던 내면으로 가는 길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던 기분과 감정에서 벗어나 충만하고 주도적인 삶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내면의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나는 멋진 삶을 위해 스스로 꾸민 자신의 모습에 갇혀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퍼포먼스 덫에 빠졌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보이고 성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굳게 믿던 그 시절, 나는 정작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죠. 외부의 시선으로만 평가하자면 나 자신에게 꽤나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나는 항상 기분 좋은 미소와 외모도 아름다운 편인 젊은 여성이었으니까요. 그런 만큼 누구에게나 인기도 좋았고 친구도 많았고 옷장에는 세련된 옷이 가득 차 있었죠. 게다가 언제나 매력적인 젊은 남성과 연애 중이었고 훌륭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해 좋은 보수를 보장받으며 유명 대기업에 입사도 했습니다.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하며 승승장구 해나갔죠. 나는 직장에서 완벽하게 성과를 내야 했고, 개인적으로도 나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완벽한 퍼포먼스 컨셉을 지향했습니다. 이 중 뭐 하나라도 100%를 충족하지 못하면 자존감은 어느새 지하행 버튼을 누른 것처럼 곤두박질 쳤고, 이러다 내 주변 사람들을 전부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바로 그 감정이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행복해지도록 이끄는 원동력이었죠. 성과와 자기 최적화 추구로 나 자신을 쥐어짜며 화려하게 빛나는 삶을 이어가던 20대 중반, 어느 날 갑자기 과호흡이 터져 나오고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전혀 짐작도 하지 못했지만, 당장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절대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불길한 확신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누군가 내가 정기적으로 겪고 있는 그 증상이 공황발작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줄 때까지요. 두려움은 내가 퍼포먼스 덫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날 이끌어 주었습니다.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던 내 마음에 불안을 흘려넣은 공황발작이 없었더라면 예전에 그랬듯 난 지금까지도 나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도 제대로 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그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공황발작을 다스리는 것에 다소 시간이 걸렸고 그 길이 절대 쉽지 않았죠. 하지만 그러한 실존적인 감정을 통해 진정한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온전히 내 인생이라고 느끼는 나 자신만의 삶을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마주한다는 것이 설령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잠재력을 발산하는 일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2020년도 초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위기와 맞닥뜨렸습니다. 전 세계의 균형을 모조리 무너뜨린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통제의 환상을 걷어갔죠. 위기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지만 위기를 유발한 요소라고 해서 항상 부정적이거나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이런 위기 유발 요소가 등장하면 기존 시스템의 균형이 붕괴한다는 점이죠. 어쩌면 누군가는 이 코로나19 시기 동안 일상에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든 것을 오히려 반겼을지도 모릅니다. 꼭 파티에 가지 않거나 멋진 파티 주최자가 되지 않아도 우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을 거고요.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규칙적인 휴식을 취한 덕에 훨씬 능률이 올라가는 일을 신속히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위기의 시간 동안 주변에서 정말 내게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혹은 사무치도록 보고 싶은 이가 누구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체면이나 자존심을 내세우며 연락을 주저하던 태도를 던져버리고 그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지금 하는 일이 성취감을 주지 않고 생각했던 나의 모습과 맞지 않다는 깨달음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과감히 새로운 길을 걷도록 밀어주며 인생을 충만하게 해줄 바로 그것을 찾는데 이 위기에 숨겨진 힘을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이 책에서 내가 전하려는 내용은 퍼포먼스 나에서 벗어나 모든 것과 연결된 나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 길 중에는 내가 직접 경험했고 또 치료와 코칭을 받은 여러 내담자가 성공적으로 완수한 지름길이 있죠. 처음으로 정신적 문제를 마주했던 그때 수년간 힘들게 쌓아온 지식과
나의 경험에 부합한 많은 것들이 무용지물이었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춘 누군가가 내게 손을 내밀어 당시 경황 없던 날 도와주었더라면 정말 고마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두려움에 휩싸여 존재 자체의 충격과 그 여파를 몸소 겪기 전에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더할 나위 없었을 것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진짜 내 인생이라고 느끼는 삶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내담자들의 소식을 듣거나 메일로 읽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이들 중 그저 지금까지 해온 대로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전과 완전히 다른 충만한 삶이 되었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원한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죠. 필요성을 자각하고 사물의 배경을 묻고 새로운 길을 걸으며 그에 걸맞은 행동하기. 이것이 바로 이 책으로 전하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딱히 좋을 게 없는 성과주의식 습관적 행동을 던져버리고 자신과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느끼며 충만한 삶을 구축하는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나는 주로 몇 가지 연습을 계속 반복하는 방식을 선호하는데 이런 훈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접촉된 나를 연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호흡에 집중하며 여러분의 의식을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연습입니다. 호흡은 여러분을 항상 지금, 여기로 이끕니다. 또한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과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자신에게 안착시키는 몹시 값진 도구이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점은 호흡과 접촉하는 이 행위를 지금, 여기, 항상, 그리고 언제라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장소에서 나 홀로 있든 사람들이 가득 찬 프레젠테이션 장소에 있든 호흡에 집중하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상태로 자신을 의식하며 잠시 여러분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매일 스스로 나의 일과를 관찰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 우리 모두 인생의 대부분을 그저 머리로만 생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온종일 고민하고 계획하고 분석하고 반영하고 검토하고 평가하고 설명하고 사고합니다. 매일 무언가를 체험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것을 전부 통하는 경우는 몹시 드물죠. 신체와의 접촉이 개선되면 그것을 통해 훨씬 값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신체를 의식적으로 돌보고 수련함으로써 내면의 그라운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라운딩과 안정감을 촉진하려면 유연성보다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수련법을 찾아보세요. 항상 일상에서 불안정한 기분이 반복되고 모든 에너지가 온통 머리에만 쓰이는 기분이 든다면 상체에 멈춰있는 에너지를 아래로 순환시킵니다. 주변에서 여러분의 그라운딩을 자극할 만한 것은 전부 활용해 보세요. 반복되는 루틴은 안정감을 주며 무언가에 접촉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기, 각자의 일상을 시작하기 전 함께 아침을 먹으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쌓기, 사무실에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의식, 매주 목요일마다 가는 운동 강습 등 나날이 복잡하고 빨라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루틴을 통해 안정감, 방향성, 연결성을 확보합니다. 목표한 바를 향해 달려가다가 문득 불안하고
세상과 단절된 감정에 빠져 헤맬 때 루틴의 힘을 활용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자신에게 연결해주는 주간 루틴을 마련해보는 건 어떨까요? 점심시간 전 짧은 호흡 명상, 시간이 정해져 있는 요가 강좌, 함께하는 주말 베이킹 시간, 저녁에 따뜻한 차 한 잔, 매주 일요일 친한 친구와 전화통화로 나누는 수다 타임 등 무엇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시간대와 활동을 골라보세요. 루틴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그로잉, 이 용어를 떠올리면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성장이 무슨 의미인지 관련성을 떠올릴 때 그냥 나 자신을 한번 훑어보기만 해도 충분했기 때문이죠. 가장 흥미로운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는 앞으로 생길 일을 준비하고 미리 가정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정확히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모두가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게 될지 알 수 없죠. 이 시점에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성장의 즐거움, 사랑, 고통이 모두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만사가 흘러가야 할 방식대로 전개될 것이라는 신뢰. 인생의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에서 신뢰는 무언가를 억누르지 말고 허용하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과 매우 다른 상황과 마주쳐도 자신의 성장 과정과 관련된 감정에 대처할 힘이 있다고 스스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미 우리 내면에는 성장에 필요한 지식이 충분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균형을 유지하며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을 알리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정확한 신호를 보내는 기가 막힌 지식 창고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믿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몸이 정신에게 보내는 신호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신체보다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더불어 신체의 접촉을 수용하거나 제한하려는 의도로 여러 흥미로운 사연들을 쉴 틈 없이 생산해냅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잠시 전부 멈추고 우리 내면의 케어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을 수용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훌륭히 성장하고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순리를 따르는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이죠. 모든 일이 원하는 방식대로 흘러갈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똑같은 방법을 활용하지 말고 새로움에 열린 자세로 대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변화를 허용하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주변 환경은 자동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흐를 거라 믿으며 자신의 인생에 관심과 용기를 선사합니다. 구분하는 대신 연결하고 싸우는 대신 사랑하세요. 그리고 결속의 범주 내에 경계를 설정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순간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지, 두려움을 느끼는지, 혹은 꼭 무언가를 달성하고 싶은지 스스로 깨달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것이 이로운지 또는 긴장하게 만드는지, 타인을 상처 입히고 성장을 지원하기는커녕 방해만 되는지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각을 통해 새로운 사고와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어쩌면 비교, 경쟁, 목표 달성이
당장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감정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오늘 저의 낭독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요.